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살짝 따뜻한 느낌? 이런 느낌이 어떤 거죠? 엘레강스하면서도 약간 모던한. 모든 상사가 그런 건 아닌데 네. 나는 분명히 이걸 얘기했어. 근데 못 알아듣고 딴 걸 해와. 그러니까 야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이것도 갑자기 말을 바꾼다 그래. 네. 심플하지만 그렇다고 비면 안 돼. 아까 이제 위에서 이제 고민에서 비슷한 네, 고민을 그죠. 회사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회사 생활에서 의사소통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요?를 물어봤고 1위가 압도적으로 상사의 업무 지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51%였고 그 다음이 일방적으로 소통을 받을 때, 일방적인 소통을 받을 때 두 번째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요거 외에도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1차로 분류를 해봤더니 첫 번째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함. 상사가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해가 아직 안 되는 부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들어도 모르겠다. 제가 뭐 상사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좀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뭘 모르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 그러는데 네. 문제는 어디까지 이해하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상사 입장에서. 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라고 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었네? 나는 분명 업무 지시를 했는데 해온 걸 보니까 오늘 안경을 이걸 바꿔서 그런 거 갑자기 되게 급권력이 살아나는 거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나 이해 못했어요 라고 질문을 해야 돼. 많이 해결이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이해가 안 된 건지, 왜 이해가 안 된 건지, 어떻게 설명해주면 좋겠는지 요게 있어야 이해가 된다. 상사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계속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사가 그런 건 아닌데 네. 나는 분명히 이걸 얘기했어. 근데 못 알아듣고 딴 걸 해와. 그러니까 야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이것도 갑자기 말을 바꾼다 그래. 근데 네. 사실은 내가 말을 바꾼 게 아니라 못 알아들은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저희가 그 다음 고민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찔리듯이 얘기하신 것처럼 상사가 말을 계속 바꾼다. 여기에서 엄청난 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는데 맨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말자고 했다가 중간에 껴서 맨날 욕은 내가 먹고 요런 것도 있었어요. 아 왜 그거 있잖아.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살짝 따뜻한 느낌? 이런 느낌이 어떤 거죠? 엘레강스 하면서도 약간 모던한. 알아들은 척해도 못 알아들었나 하시더니 상사가 기분 좋을 때는 뭐 이렇게 수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상사가 말을 바꾸는 경우의 수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설명을 정확히 못한 거예요. 상사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못 알아듣게 설명한 거지. 근데 못 알아들은 부하 직원이 그걸 알아들은 척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못 알아서 못 알아들었다. 이해가 안 된다. 저게 딱 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거든.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지레 포기를 해버려. 아 내가 여기서 이해 못했다고 하면 또 짜증나겠지? 근데 그러면 결국 끝이 안 좋아요. 앞단에서 그냥 욕을 먹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솔직히 문화가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예전에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네. 상사 입장에서는 야 쟤 치워라 이게 됐어요. 그러셨어요? 아니 어떤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그런 분들이 느낌적인 느낌으로다 그게 됐어요. 지금은 문화적으로 그게 안 돼.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안 돼. 야 쟤 치워하기 전에 벌써 없어. 치울 애가 없는 거야. 다 퇴사해버리거든. 예전에는 그래도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좀 있었고 계속 제 라떼 시절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팀장들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위기와 혼란과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리더십의 권위가 없어. 그리고 권한도 없어.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본인이 쓸 줄을 몰라요. 왜냐면 퇴사해버리니까. 삐크하면 퇴사해버리니까. 그 얘를 퇴사하면 또 욕먹을 것 같고 세게도 못하겠고 대충도 못하겠고 막 이거에서 갈팡질팡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팀장들은 지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그냥 막 속 시원하게 막 까고 막 설명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랬다 퇴사하면 어떡해. 말이라도 부드러운 척을 해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돼. 여기에서 갈등 관계의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사가 진짜 방향이 없는 경우예요. 진짜 없어. 자기 안에도. 실무를 하고 있는 팀장님들도 지금 답이 없어. 방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부 입장에서 딱 보면은 이렇게 방향이 없어. 전략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팀장님들은 완전히 그 어항성의 금붕어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 숨을 데가 없어. 그 팀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그러면 권위가 안 쓰잖아. 그러니까 아는 척은 해야 돼. 그러니까 지르고 보는 거야. 야 해봐. 네.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음날 보면은 말을 바꾸는 거야. 그게 그럼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뺑뺑 돌리려고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지금 진짜 자기도 같이 돌고 있는 거지.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사실은 팀장 입장에 좀 겸손하게 야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대화가 스무스할 텐데 이게 또 권위부림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른다고 얘기하면 뭔가 무시당할 것 같고 자존심. 자존심 같은 거지. 일종의 최후의 자존심 같은 거지. 뭔가 탁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는 해줘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바뀌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그 할 수만 있으면 부하 직원이 좀 눈치껏 이렇게 좀
특히 좀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고 좀 알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이라도 왜 지금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저렇게 뭐 네. 이렇게 해보면 팀장님이 이렇게 좀 대화가 잘 될 수도 있다. 먼저 얘기해 주신 거는 질문을 하는 거를 그렇죠. 얘기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것도 어쨌든 그거에 대한 고민의 여지를 주려면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는 좀 그래서 동일하겠네요. 질문이란 형태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질문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나랑 같은 고민을 하려고 나한테 질문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무시하려고 질문하는 건지 네.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느낌이 전달되니까 더 세게 나가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예시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브랜딩 트래커스라고 해서 저희가 주니어를 위한 노트를 개발하면서 주니어 분들이랑 이런 상사와 업무 소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툴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예시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상사가 이벤트 진행 자료를 요청을 하셨대요. 이제 업무의 목표는 홍보용 자료를 제작하는 거였고 근데 사실 결과물의 형태로 봤을 때는 이제 기사의 커버리지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자료랑 같이 관심을 가질 만한 키워드까지도 연결을 해서 제안을 해줘야 되는 형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어떤 형태로 제안을 해드려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규정을 해가는 거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규정을 해 나가면서 이분도 실제로 전환이 된 지 6개월밖에 안 되신 분인데 그 업무하는 과정에서 주니어들 중에서 가장 좀 상사에게 신임을 받고 내가 너한테는 믿고 이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이제 피드백까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업무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떤 결과물의 형태로 상사에게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지 기록을 하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성과로 이어졌던 것들이 여러분한테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런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미 제공도 했지만 근데 핵심은 뭐냐면 내 생각을 정리하고 피드백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냐 안 갖냐인 것 같아요. 근무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막 다시 곱씹어 보는 거야. 아 이거는 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소통했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뀔 것이다. 근데 문제는 퇴근하는 순간 아 오늘 진짜 뭐 같았어 힘들었어 그리고서는 셧다운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 다음날 똑같은 문제는 또 발생됩니다. 제가 생각엔 이거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성찰이라는 시간을 갖느냐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그냥 추천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뭔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라고 한다면 업무가 끝난 뒤에 잠깐만 퇴근하기 전에 10분 15분만 앉아서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기 성찰의 시간을 회사에서 그냥 가져라. 근데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면 지하철에서 유튜브 보지 말고 지하철이 됐건 버스가 됐건 메모를 좀 끄적이면서 나만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성찰의 시간. 근데 이거를 진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10분이 되던 게 모자라요. 20분 하게 되고 이렇게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다음날 의사소통을 바꾸거나 또는 질문을 하는 방식을 하거나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러닝하는 겁니다. 학습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학습하는 거. 아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식으로 맞는지 확인해야겠구나. 최초 보고는 꼭 어떤 내용을 해야겠구나. 그럼 가이드 이미 우리가 영상에서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다시 보면서 아 내가 요번에 요걸 좀 놓친 것 같네 라는 나만의 노하우. 어떨 때는 톡으로 그냥 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다 아는 내용을 좀 한 번 더 정리차 혹시 궁금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보고가 아니고 내 생각 정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 상사 또는 동료, 부하 직원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세 번째는 변화를 시도했는가? 나만의 방법 패턴을 찾았다면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의사소통의 끝은 의사소통이 매끄러워지고 잘 되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내 일이 바뀌어야 돼. 일이 좀 더 편해졌다든지 성과가 좋아졌다든지 어떤 형태가 됐건 변화를 시도해서 결과물까지 연결이 되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피드백의 시간을 갖는가? 그리고 나만의 의사소통 방법을 배워가고 있는가? 변화를 시도했는가? 도전. 이 세 가지가 반복해서 계속 돌아가는 사람은 이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됩니다. 많은 경우가 퇴근하는 순간 셧다운을 해버려 머릿속을. 그러니까 성장을 못해. 근무 시간에 성장이 안 일어나요. 퇴근하고 나서 주말의 시간 어떻게 보낸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회사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의사소통 능력, 좀 더 프로페셔널한 관점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채워가는 그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결국엔 전문가로 성장을 하는 것이다. 프로페셔널이 되고 지식근로자라는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영님도 이런 현상으로만 본다면은 되게 말을 자주 바꾸십니다. 가끔씩. 네.
인정하시나요? 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상사가 말 바꾸는 경우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 파악을 하지 못했던 건가? 그러니까 질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재됐거나 아니면은 진짜 상사에게 의도가 없었던가. 저는 만약에 전자인 경우에 어떤 거를 좀 해보시면 좋을까 고민했을 때 제가 이영님을 통해서 관찰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상사 관찰 노트 이제 양식도 드리는데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시로 드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영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을 좀 기록을 해봤는데요. 제가 기록한 거는 이영님이 저희가 지금 수트 다이어리 내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계속 종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 저게 제가 말을 바꿔서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하자, 그래 해봐,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 이거는 그냥 아닌 것 같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그게 아니라 내용이 네. 내용이 더 본질적으로 가야 된다. 말의 이제 현상만 보자면 그런 거죠. 이제 하자고 했다가 안 하자고 했다가 그다음에 요거는 이 방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아니 뭐 A, B 방식으로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계속 이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변화가 왜 발생을 할까를 관찰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아까 이영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본질을 다루시기 원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면은 업무에 대한 정리를 할 때 그냥 결과물을 물어보면 되는데 그 외에 거칠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굳이 쓰지 않을 양식을 굳이 써가면서 뭐 어렵게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중복하고 반복되는 거를 이영님이 진짜 극혐하세요. 그래서 그런 양식에서조차 업무 틀에서조차 이영님은 야 이거 앞에서 비슷한 거 썼는데 왜 이걸 또 써야 돼? 그 직장인들 이런 거 되게 싫어해. 고객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나도 그걸 써야 되니까. 네, 네가 써봤어? 이거 써본 거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야, 내가 먼저 말투가 또 그랬냐? 먼저 써보는 게 어떻겠니? 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그 루틴 플래너를 이제 만들기로 했다가 루틴 같은 게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다룰 일이야? 그냥 위클리 그냥 항상 시간 관리하면서 루틴은 만들 수 있는 거야. 루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영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루틴의 포지션 자체가 탐트에서 뭔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역할이 애매하고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것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게 이영님 입장에서는 이걸 하는 게 맞는지 그만두는 게 맞는지 계속 이제 혼선이 이제 오셨던 거죠. 이게 확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역할이 애매하거나 이제 중복되는 것들은 그냥 다 날려야겠다. 그래서 루틴이나 그런 기타 다른 복잡한 양식들을 다 날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그냥 평안해진 거죠. 이제 방향성을 잘 잡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냐? 그게 아닌 그냥 기능 정도로 추가하는 거라면은 앱으로 하는 게 좋지. 여러 그 기능들을 막 추가하는 거는 앱이 더 맞잖아요. 근데 아날로그의 장점은 되게 간결하면서도 못 바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만 정해진 것을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복잡하면 안 되고 심플하지만 그렇다고 비면 안 돼. 아까 이제 위에서 이제 고민해서 비슷한 고민을 본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상사의 이런 중요한 기준이나 가치관을 알아가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소통을 할 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결국에 상사의 선택이라든지 지시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제가 상사의 니즈를 못 맞췄구나.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되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상사의 니즈가 아니죠. 고객의 니즈죠. 고객의 니즈를 상사가 대변한 거죠. 상사가 말을 바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상사가 왜 저렇게 말을 바꾸지? 상사가 고객을 대변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얘기가 달라져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내가 막 뭐 하자고 했다가 그 직원분들이 의견을 내면은 그 말이 맞네. 그리고 내가 막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서로의 강점을 시너지를 내고 보완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또 상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것도 또 생각이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요. 마음이 같아지는. 이게 핵심이야. 근데 마음이 같아지는 그 모먼트를 만드는 것도 스킬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영님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이 없으면 마음이 같아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구나. 관심 자체를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맞출 수 내가 관심 많이 안 줬구나.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오면 이영님이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영님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너네 말이 맞았구나 하고서는 마음을 바꿔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네.
근데 이제 상사 입장에서는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니네가 뭘 말하는지 이해하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영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실물이라든지 그 어쨌든 샘플이나 결과물을 보여드려야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저의 이제 노트에 하나. 그게 이제 그렇죠. 상사의 성향과 스타일에 대한 그 이해가 있어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네. 그 상사는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대화가 된다. 그러면 러프하더라도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백날 계획만 해도 그렇지. 이 상사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씨알도 안 먹히지. 왜냐면 안 읽어보거든. 얘기를 앞에서 얘기를 해도 안 들리거든. 알아서 해 해놓고 결과물 안 갖고 오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물이 없으니까 막 시간 관리 플래너 얘기해야 되는데 막 AI 얘기하시고. 그렇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의사소통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냥 각자 일만 잘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경쟁자가 누구냐? AI가 되는 거예요. AI 이길 자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너무 재수없게 얘기했나? 그러니까 내 경쟁자를 누구로 삼을 거냐는 얘기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사람이고 의사소통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의사소통을 하기 싫어? 그 힘드니까 그걸 해결하자고 우리가 팀으로 모여 있는 건데 그거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로직에 의해서밖에 못 움직여요. 정해져 있는 일을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하는 거. 근데 이게 점점 더 정교해지고 시스템이 갈수록 AI보다 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대체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영님은 방법을 찾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아까 보여드렸던 툴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 이제 저희 영상 컨텐츠에서도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으로 일단 진짜 실행을 하면서 나만의 방법을 한번 계속 찾아가 보시는 그 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